수술받지 않은 부위도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가장 예쁜 결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이에요. 그리고 실제 제 얼굴에 있는 흉터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얼마 전 상담 오신 분께서 상담이 다 끝나고 수첩을 꺼내셨어요. 세 가지를 더 물어보셨어요. 한 가지는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두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번째는 혹시 준비물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후 가장 치명적인 것은 감염과 염증입니다. 수술 전 일주일, 수술 후 3주까지는 금주와 금연을 권고를 해드리는데요. 복부 수술하신 분이 수술 2주 후에 피치 못하게 사업상 수자를 가지신 다음에 허벅지 안쪽으로 염증이 생기신 경우가 있었어요. 수술받지 않은 부위도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흡연은 비흡연자에 비해 감염의 확률이 6배가 증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수술 중에 가래가 많이 끓게 되면 호흡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 금연이 염증 없이 그리고 수술 후에 회복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붓기인데요. 수술 후에 붓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호박즙이나 신다스에인, 바르는 크림과 먹는 약들을 준비하시는데 여러 가지를 쓴다고 붓기가 덜 생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또한 식사를 안 하고 몸에 붓기를 빼는 약을 먹다 보면 탈수가 올 수도 있어요. 다른 것보다도 수술하시는 원장님께 수술 후 붓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뇨제를 부탁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멍인데요. 멍 같은 경우는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수술을 잘한다 하더라도 수술 부드럽게 한다 하더라도 생길 수 있는 게 멍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수술 이틀 전부터 멍크림을 많이 발라주세요. 수술 부위에. 그렇게 되면 최대 60%까지 멍이 얇게 그 다음에 짧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로는 흉터입니다. 흉터 중에서도 켈로이드가 있는데요. 니자벤이라는 약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니자벤은 켈로이드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약인데요. 3주간 약을 복용을 하고 수술 당시에도 상처를 보호해줄 수 있는 플라스틱이나 실리콘 재질을 쓰게 돼요. 자극을 적게 준 상처에 가장 작은 실로 꼬맨 다음에 상처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는 한 달 뒤부터는 흉터 주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켈로이드를 예방할 수 있고요. 흉터 연고의 성분 중에 세 가지를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실리콘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헤파린과 양파즙 성분입니다. 실리콘 100%의 흉터 연고를 권해드리는 이유는 제 얼굴에도 써봤기 때문인데요. 눈썹 위에 굉장히 큰 흉터가 있었어요. 휴가 가는 날 찢어져서 꼬맸는데 60개의 논문을 찾아갔는데 6개월간 상처가 부풀어온 시간 동안에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100% 실리콘 겔이라는 연구 결과가 공통적으로 있었고 실제 제 얼굴에 있는 흉터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양파즙 성분과 헤파린 성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성분이 없는 흉터 연고를 사용을 해야 돼요. 폐인 상처를 올라오게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양파즙과 헤파린이에요. 지방흡입 흉터는 부풀어 오르거나 더 붉어지면 안 됩니다. 헤파린과 양파즙이 없는 100% 실리콘 겔 흉터 연고를 추천을 드립니다. 흉터 연고를 바르는 것은 수술 후 2주부터 6개월 이후에는 더 이상의 레이저 같은 것은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철분제를 복용을 설명을 드려요. 수술 전 일주일부터 수술 후 4주까지 총 5주간 철분제 복용을 설명을 드리는데요. 수술 마취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는 원장님 많이 빼주세요 라는 말씀을 다들 하세요. 많이 빼다 보면 상대적인 거지만 출혈이 생기게 되고 어지러움이나 힘이 많이 빠지는 증상들이 생겨요.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철분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약국에 가게 되면 철분 앰플이나 철분 비타민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내 몸에 흡수가 빠른 것은 알약으로 된 작은 철분제입니다. 액상 제제의 철분제는 실제로 흡수율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약으로 된 철분제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비타민을 끊으셔야 되는데요. 비타민 중에서 E와 K는 출혈과 멍을 악화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 비타민을 드시는 경우라면 그 성분에 비타민 E와 K가 있는지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수술 전 일주일 전부터는 약을 끊어주시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소개하진 않았는데요. 어지러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 전에도 앉았다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목욕탕에서 뜨거운 물에서 나올 때 까매지거나 휘청거리시는 경우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집에 가시는 도중에 어지러워서 주저앉게 되는 경우, 즉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 받고 귀가하실 때 위험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퇴원하시기 전에 반드시 의료진에게 어지러움증에 대한 처방 부탁을 드린다면 더욱더 안전한 귀갓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의 원장님과 충분한 상담과 대비책을 갖는다면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가장 예쁜 결과 안전하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